안녕하세요. 먹는 생각. 오늘은 저희가 건강한 육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은교씨, 육식 고기 좋아하시나요? 예전엔 특수부위 고기들을 되게 많이 먹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막창, 곱창, 돼지 껍데기 뭐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네요. 이게도 좋아요? 네, 저는 상당히 육식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였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먹을 게 없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시켜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육식을 사랑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론 전 세계 작년에 OECD 국가 중 전 세계 1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위요? 네. 와, 네. 1위는 미국. 그리고 우리는 14위. 우리나라는 사실 쌀이 주식이죠. 근데 전 세계 14위가 될 정도면은 정말 육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걸까요? 처음에 육식을 정말 쉽게 접하게 된 계기는 좀 패스트푸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요? 네, 푸드. 뭐 햄버거도 있죠. 햄버거 같나요? 자, 치킨도 있습니다. 네. 치킨은 위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념치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양념치킨은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킨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하여튼 이런 체인 푸드나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에서 고기를 이제 뭐 너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팔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사실 치킨 체인도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공장식 축산이 있죠. 아, 공장식 축산이요? 네,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이 어떤 거죠? 공장식 축산이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식으로 이제 다량의 것을 밀집해서 키워서 빨리빨리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공장식 축산이란요. 우리가 공장을 부를 때는 보통은 물건을 찍어서 많이 만들어서 파는 걸 공장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네, 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는. 공장식 축산은요, 말 그대로 고기를 공상품 찍듯이 대량으로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을 공장식 축산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은규 씨가 말한 밀집 사육 시설인데요. 자, 여기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게 닭이라고 치고요. 이 닭이 얼마나 되는 공간에서 자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정도? 자, 그 정도 크기가 얼마나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바로 A4 용지 닭 한 마리가 평생 A4 용지만한 공간에 갇혀서 달걀을 낳고 살을 찌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얘네들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잖아요. 이런 좁은 공간에 케이지, 닭장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 햇볕 이런 거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좁은 공간에서 아주 많은 닭들이 지내다 보니까 면역이 제대로 상승이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겠죠. AI 같은 조류 독감이죠.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예요. 면역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키울까? 그럼 좀 넓은 공간에서 조금씩 키우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성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성장시켜서 판매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닭들이 이런 공간에 갇히게 되면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얘네 뭐 눕거나 뭐 나는 거는 뭐 잠깐 나는 거는 고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또 곡물 사료를 먹어요.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빨리 크라고 성장 촉진제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갇혀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아까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동물이 상태가 안 좋아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생제가 사실 뭐 병원에 가도 아프면 항생제 주사나 뭐 약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가축들에게 가장 항생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떤 종을 키우냐? 아주 뭐 다양한 종을 키우면 좋겠지만 살이 금방 찌고 그러는 종을 골라서 키운다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론 그 사람들이 닭 가슴살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그 닭 가슴살이 유난히 풍부하게 잘 자라는 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을 일부러 많이 키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닭가슴살을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종을 키운다는 거죠. 네, 과연 이러한 공간에서 한정된 종을 곡물 사료 또 이 곡물 사료는 GMO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런 곡물 사료, 성장 촉진제, 항생제를 맞고 자란 닭이 가축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갇혀 있고 이제 뭐 거기가 뭐 엄청 깨끗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네요, 별로. 네. 이러한 스트레스, 얘네들이 먹고 마신 물 이러한 게 고기에 그대로 담겨서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해요. 근데 네. 우리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환경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이런 축산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배설물
배설물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토양이나 아니면 공기나 물이 오염되는 게 있겠죠. 그쵸? 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게 뭔가요? 염소인가요? 뭐예요 그게? 자, 저는 지금 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귀가 없어요. 귀를 그려주세요 빨리. 자, 소고기 정말 좋아하시죠? 소가 방귀를 뿡뿡 낍니다. 이 방귀가 뭘까요? 가스죠. 그쵸, 가스죠.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맨날 폭염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까?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지구가 너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CO2,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산화탄소보다는 이산화탄소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메탄가스, 이 메탄가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이것의 원인은 바로 과도한 축산업. 그쵸, 공장식 축산업.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통계를 찾았다기보다 이제 그린피스에서 나온 자료를 본 게 있는데, 전 세계 이제 뭐 우리가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이 있으면 여기에는 뭐 비행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버스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럴 텐데, 요걸 다 합친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보다 축산업에서 기후 변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요. 오, 엄청 충격적인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너무 뭐 에어컨 아니면은 매연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그런 쪽에만 관심을 뒀는데,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문제로 곡물 사료에 대한 게 있어요. 보면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이제 경작을 하죠. 사람이 먹기 위한 밭이 있어요. 뭐 논이든 밭이든. 그리고 가축이, 우리가 이제 키우는 소, 돼지, 닭을 먹이기 위한, 가축이 먹을 곡물 사료를 키우기 위한 밭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농지의 면적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경작하는 농지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위해서 곡물 사료 키우는 농지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축지, 그런 게 훨씬 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다시 토양오염에 따른 또 이제 수질, 물, 거기에 따른 또 공기 오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육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뭐 공장식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아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요, 육식을 하지 말라 이거보다는요, 육식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육식을 하려면 건강한 육식을 하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자, 건강한 육식. 그러면은 건강한 육식이란 어떤 걸 말하냐?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 동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뭐 다 연결이 되겠지만 사람. 앞에서 말했던 대로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공장식 축산으로 자란 그런 동물들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약물에도 많이 노출이 되겠죠. 네, 결코 공장식 축산에서는 동물들이 그냥 동물이 아닌 고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이죠, 일종의. 네, 사실 동물도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고기 덩어리로만 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그러므로 공장식 축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한 육식, 고기를 구할 때 좀 동물 복지적으로 기른 그런 고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환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식이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근데 건강한 육식 중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GMO 곡물로 만든 사료를 먹여 키운 게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나오는 국내산 사료나 아니면 진짜 풀을 겨울에도 풀을 길러서 먹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유기농 사료 먹여 키우는 고기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 거를 소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히 먹고 있는 수입육 같은 경우 가격이 매우 싼데 그런 게 또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굉장한 연료가 오염이 되잖아요.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한 고기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니 해도 건강이죠. 이런 건강한 육식, 이런 건강한 것을 우리 인간과 환경, 동물을 생각하면서 키우신 생산자분들의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사람도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럼 이런 건강한 고기는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건강한 고기를 찾고 구입을 해야지 이런 공장식 축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비싼 가격 이런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건강한 고기 어디서 구하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생협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협. 맞아요. 아니면 직거래? 사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셔도 뭐 무항생제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마트나 아니면은 그런 것보다 생협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이곳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 고기 가격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생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대략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2배 차이 나나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
그게 어느 나라 고기냐에 따라 다른데요. 수입 고기는 2배까지는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한우 같은 경우는 한 1.2배나 아니면 1.5배 정도. 자, 생협에는 생협, 저희 나라에 다양한 생협들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생협이라는 거는 생활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살림 있고요. 한살림은 우리나라 생협의 시작,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레생협이 있어요. 아이쿱도 있죠. 자, 아이쿱, 자연드림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은 생협은 아니지만 친환경 매장들이 있죠. 네, 친환경 매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생협처럼 조합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생협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초록마을이 있고, 네, 뭐 대기업에서는 초록마을이 있고, 그리고 올가라는 네, 곳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백화점에 주로 많이 있던 것 같네요. 이런 곳에 가시면은 건강한 고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맛, 영양 아주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뭘까요? 환경오염? 이렇게 건강한 게 단 한 가지 단점이 환경오염인가요? 육식 자체가 환경오염. 자, 가격. 단 한 가지 단점이 가격인데요. 전 사실 육식을 좀 줄이고 육식을 집에서 좀 줄이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생활비가. 그 세이브된 생활비로 건강한 육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일 먹던 거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먹던 거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먹고 그 대신 좀 좋은 고급진 고기를 먹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기가 알고 보니 우리가 오늘 알아봤던 것처럼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 환경이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도.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육식을 줄이고 건강한 고기를 육식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육식으로 환경과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동물들도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식 하시기를 바래요. 자, 먹는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